자,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PNT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장비 쪽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인이 도대체 어떤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배터리의 심장은요, 바로 이 전극 공정이라는 데서 만들어져요. 배터리가 얼마나 힘이 좋고 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사실상 여기서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NT가 왜 업계 최강자냐? 바로 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공정을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이 회사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인 거죠. 자, 그럼 이 회사는 돈을 어디서 버냐?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매출의 70% 이상,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 장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운명은 배터리 시장이 흥하냐 망하냐에 그냥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절대 강자의 면모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 그리고 갑자기 닥친 충격적인 부진,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다음 승부수와 그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마지막엔 이 기업이 서 있는 기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배터리 생산의 절대 강자. 도대체 PNT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게 됐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PNT의 진짜 힘은요, 바로 이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적 성벽 같은 거죠. 그냥 장비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쟁사는 절대 못 따라오는 기술로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의 생산 비용을 확 그냥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3사 있죠. LG, SK온, 삼성 SDI 이 세 곳 모두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는 PNT가 유일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회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렇게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 당연히 실적도 엄청났겠죠? 2024년 이 회사가 어떻게 기록을 갈아치웠는지 한번 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플러스 89.78%. 2024년 매출 성장률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이걸로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거대 기업으로 딱 올라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매출보다 더 빠르게 무려 112%가 넘게 뛰었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잘 팔렸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회사가 정말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2024년, 정말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겨버린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지점입니다.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2025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할 것 없이 전부 마이너스 40, 50%씩 곤두박질 쳤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어닝 쇼크입니다. 아니,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장비 산업이라는 게 원래 계약하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매출 인식이 지연된 거죠. 둘째, 바로 캐즘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고객사들이 투자를 늦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LFP 배터리라는 새로운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확 늘어났겠죠? 자,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위기 속에서 PNT가 꺼내든 다음 카드, 바로 다음 승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비만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변신하려 하는지 한번 보시죠. PNT에게는 묻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조 원. 이게 뭐냐면 이미 계약해서 쌓아놓은 수주 잔고입니다. 앞으로 2년치일감은 이미 확보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실적이 좀 안 좋아도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은 마련돼 있는 셈이죠. 그럼 PNT의 진짜 큰 그림은 뭐냐? 바로 수직 계열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 그러니까 도구를 파는 회사였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LFP 양극재를 만들고 심지어는 배터리 셀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계획이에요. 그냥 장비 회사가 아니라 종합 배터리 회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 목표는 PNT 대표이사의 입을 통해 직접 세상에 알려졌죠. 2026년까지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한 걸 보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야심찬 계획 뒤에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은 글씨들을 한번 읽어볼 시간이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2020년 3월부터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신규 주식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주식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는 오버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했어요. 일종의 채권인데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떨어지는 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면 신규 수주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요. 또 야심차게 시작한 LFP 배터리 사업이 혹시라도 잘 안 되면 그 막대한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PNT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이 회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PNT의 두 얼굴입니다. 한쪽을 보면 이 분야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1위 기업이고 2조 원이라는 든든한 수주잔고도 있죠. 여기에 LFP 배터리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 강세론의 근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버행이라는 주식 리스크, 또 신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이게 바로 위협, 약세론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PNT가 던진 이 승부수, 즉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이 결정은 과연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핵심 역량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앞으로 PNT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